그는 처음부터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는 늘 그를 정중앙에 세우지 않았고 포스터에서도 그의 이름은 작게 적혔습니다. 1935년 5월 12일 이대엽은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은 마산, 현재 창원시 마산 일대에서 보냈습니다. 창원 회원초등학교, 창신중학교, 창신농업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8년 뮤지컬 나 혼자만이로 데뷔하며 배우의 길로 갔는데 영화에 주로 출연하였습니다. 네이버 영화에 따르면 출연작이 무려 137편이나 됩니다. 액션 영화, 반국 영화, 암흑가 영화 등에서 주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우직한 주인공이나 인상적인 악역을 많이 맡았던 배우였으며 돌아오지 않는 해병 등 대작 영화에 조연급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 영화 나 혼자만이 이대엽의 데뷔작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충무로는 잘생긴 얼굴, 또렷한 발성, 그리고 낭만적인 주연 배우를 원했습니다. 이대엽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배우였습니다. 주먹을 쥐는 방식, 총을 들고 걷는 보폭, 넘어질 때의 각도까지 그는 배웠습니다. 조연은 표정이 아니라 동작으로 기억된다는 걸 그는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몸으로 연기하는 배우로 불렸습니다. 1963년 이만희 감독의 전쟁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 작품은 한국 전쟁 영화의 문법을 바꿨고 이대엽의 인생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동작, 군대식 절제, 죽음을 앞둔 병사의 눈빛. 관객은 느꼈습니다. 저 배우는 연기를 하지 않는다. 이후 이대엽은 1960년에서 70년대 액션 전쟁 영화의 단골 얼굴이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1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지만 단 한 번도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위험한 장면은 이대엽에게 맡겨라.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산업은 흔들렸고 배우의 수명은 짧아졌습니다. 그 무렵 이대엽은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978년 그는 전혀 다른 무대에 오릅니다. 정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배우에서 정치인으로.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군소정당인 신정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광주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정의당 오세훈 후보와 동반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합니다. 같은 해 신정당 부총재에 임명되었죠. 1982년 3월 24일 4명의 지구당 위원장과 함께 신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신정당을 민주사회당과 합당시켜 신정사회당으로 재편하려는 지도부에 반발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대엽 의원은 신정당 주도 통합이 아니라 민주사회당의 당세만 확장시키는 합당에 반대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국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정의당 오세훈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습니다. 1987년 김종필이 정계에 복귀하여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자 한국국민당을 탈당하여 신민주공화당에 입당하였고 이듬해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같은 해부터 1992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교통체신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당 이윤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습니다.
이후 김종필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자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합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국회의원 공천 13번을 받았으나 김종필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후 자유민주연합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은근히 당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2002년 3회 지선, 2006년 4회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회 지선에서 황준기에 밀려 공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17만 표 차이로 당시 정치 신인급이던 현재의 대통령 이재명에 밀려 낙선하였습니다. 그는 11, 12, 2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연설은 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재감은 컸습니다. 배우 시절 몸으로 익힌 장악력은 정치 무대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보여주는 정치가 아니라 움직이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나 정치에서 움직임은 늘 책임을 동반합니다. 성남시장 권력의 중심. 시간은 흘러 그는 성남시 시장이 되었고 17대 그리고 18대 성남은 커지고 있었고 도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곧 논란이 됩니다. 호화청사 논란, 방만한 행정, 재정 악화, 각종 비리 의혹, 비판은 쌓였고 지지는 빠져나갔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정당은 그를 버렸고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결과는 낙선. 이 순간 이대엽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2012년 뇌물수수 및 비리 혐의. 대법원 판결. 징역 4년 확정. 스크린에서 수많은 총알을 피하던 남자는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병보석. 병원 치료. 2015년 2월 6일. 향년 80세.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의 뇌물수수 등으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됐으나 지병인 신장암이 폐로 전이되는 등 상태가 심각해져 2014년 11월 병보석으로 석방,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년 2월 6일 향년 80세로 하늘의 별이 됩니다. 한편 이대엽은 지금의 성남시청 즉 호화청사를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후임 이재명 전 시장이 여수동 현 청사 매각을 시도했지만 청사 건물의 용도 제한이 걸려있는 사실이 드러나 매각을 포기했습니다. 철거된 옛 태평동시청 자리에는 성남시 의료원이 들어섰습니다. 여담으로 19일 뒤인 25일에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도 사망해 2015년 2월에만 역대 성남시장이 2명이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이겼고 인간은 졌다. 이대엽의 삶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대엽은 6, 70년대 전쟁 영화와 명동 잔혹사 등 액션 영화에서 독특한 캐릭터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 영화감독 오승욱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악당이지만 멋있는 놈을 연기한 배우였고 결국 스크린 밖으로 나가 진짜 악당이 되어버린 빨간 마후라의 전설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 마침내 그는 과거에 걸쭉한 액션스타답게 대형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영화배우 출신인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비리 사건을 보며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쉰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치 복마전 성남시 습격 사건을 방불하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간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사건의 종합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연 배우는 당연히 이대엽 전 시장인데 친인척 일당이 조연 배우들인 점도 어이없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승마 연습장 허가와 택지 개발에 개입해 2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를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관사의 가정부를 공무원으로 속여 예산에서 임금을 주는 등 2억 5천만 원의 시 예산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작은 시장으로 불렸다는 그의 조카도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개입하는 등 6억여 원을 챙겼고, 조카의 아내는 공무원 17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썽 많은 호화청사를 지으면서 17억 원짜리 조경공사를 조카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전 시장 일가 6명이 챙긴 뇌물만도 8년 동안 21건에 1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연과 조연들의 비리 연기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 세트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전 시장의 집을 압수수색해보니 온갖 선물과 원, 달러, 엔화 등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선물 중에는 해외 경매 시장에서 5천만 원에 거래된다는 로열 살루트 50년산을 포함해 몇 백만 원대의 양주가 수두룩하고 포장지를 뜯지 않은 고급 넥타이 300개, 명품 가방 30개 등도 발견됐습니다. 주인공들이 이처럼 도둑고양이질을 하니 엑스트라급인 측근 공무원들도 덩달아 날뛰었습니다. 구속된 공무원 2명과 청원경찰 불구속된 공무원 등 4명의 범죄는 뇌물 액수만 적을 뿐 이전 시장의 행태와 대동소이합니다. 당시 그의 파렴치 행위에 그를 아꼈던 많은 팬들이 실망합니다. 이대엽은 23세이던 1958년 한영무 감독의 나 혼자만이로 데뷔해 1997년 내 아바디 오마니로 은퇴할 때까지 그는 1960년 첫 주연으로 출연한 경상도 사나이가 크게 히트하면서 단숨에 털털한 경상도 사나이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어 굿세어라 금순 아그리움은 가슴마다 등의 화제작에 잇따라 출연합니다. 특히 1960년작 철조망출연시에는 당시 남자 배우 중 최고의 개런티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박노식, 장동희, 황해 등과 더불어 액션스타로 스크린을 누볐습니다. 그는 인기가 하락하던 40대 중반 갑자기 정치인으로 변신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삼선 의원의 배경과 2002년 4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해 내리 연임하며 8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가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임기 말에 추진한 호화청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바람에 결국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까지 합니다. 문제는 재직 8년 동안 그가 이처럼 구린내나는 비리 백화점 장사에 나설 때 왜 그 같은 행각이 발각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8년간 그가 소속한 정당이 성남시의회의 절대 다수당이었던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당 출신 시장에게 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영화가 영웅을 만들던 시대, 그 영웅이 권력으로 이동하던 시대, 그리고 책임이 남는 시대. 스크린에서는 늘 살아남았지만 현실에서는 끝내 패배한 남자. 그의 이름은 지금도 영화 필름 속에서 총성을 울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